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시 상승하나 바닥 확인했나 하지만 방심은 금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기사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 재가동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2년 160만 대 이상 생산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러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금 재가동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어제 트위터 게리 블랙이 올린 트위터에서 상하이 생산 공장이 코로나 테스트로 인해서 이틀 동안 중단됐는데 오늘 재개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8일부터 재가동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추정치가 지금 발표됐거든요. 테슬라 트위터 트로이 테슬라이크라는 트위터가 테슬라 잘 맞추거든요. 이런 추정치 같은 거를. 그래서 그분이 추정한 게 22년 1분기 그분 트로이 테슬라이크 추정치는 32만 4천 대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는 31만 2천 대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 전체 추정치는 166만 8천 대로 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학과에는 145만 7천 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이크에서 올린 걸 보니까 쭉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별로 또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년 상하이 생산량은 92만 대 정도 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생산량은 166만 8천 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 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3. 몇 프로가 LFP 배터리다. CATL에 이거를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미국장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지금 원래는 26에서 다시 37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공포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한 형세인데, 그래서 다우산업도 0.8% 올랐고요. 나스닥이 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 올랐고요. S&P 500도 1.1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76 올랐고, 애플이 2.09 올랐고, 구글이 1.64, 그리고 페이스북도 4.16 올랐고요. 아마존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식 분할하고 자사주 매입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2.55% 올랐고, 테슬라가 이제 다시 900슬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3.88% 이렇게 오른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여기 눈여겨볼 게 엔비디아가 6.81%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호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GTC 2022 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3월 21일 날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엔비디아의 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테슬라의 AI 데이처럼 이렇게 엔비디아 이런 GTC 이런 행사를 해서 자기의 비전을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발전할 거다 이런 걸 발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모을 때 우리는 다 모아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개별주로 모으신다면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은 주식 같은데, 굳이 개별주를 하라고는 안 하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4차 산업에서 이끌어가는 핵심 주도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 움직임은 저 포함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매번 움직임을 지켜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QQ는 2.05% 올랐고요. TQQQ는 6.01% 이렇게 올랐습니다. SPI는 1% 올랐고요. SOXX는 1.95%, 그 다음에 SOX는 6%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엄청나게 장이 3일 동안 급등을 해서 저도 조금 무섭습니다. 무서워. 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이거 이렇게 급등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은 아마도 한두 번은 이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취하지 마라. 장이 급등을 했다가도 다시 한번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너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저점이긴 해요, 장기로 보면. 그래서 모아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눌러줄 때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시진핑이랑도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도 화상회의로 화상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마라, 지원하면은 진짜 니네들 가만 안 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얘기가 뭐 경제적 제재를 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진핑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도 대만도 이제 니네 넘보지 마라. 러시아 지금 보이지? 지금 이렇게 니네 대만 넘보다가 큰 코 다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에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장은 그리고 그래서 뭐 리비안이나 테슬라나 전기차가 랠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900가 넘어갔습니다. 900슬라가 다시 넘어가서 다시 뭐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는 $1300로 테슬라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추정치는 다 $1300, $1500, 뭐 캐시우드 언니는 돈나무 언니 아시잖아요. 캐시우드도 뭐 $1500 간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잘 가는 겁니다. ETF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 테슬라의 절반 이상이 CATL이나 중국 차이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잘 가면은 결국은 차이나 전기차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독일 총리랑도 푸틴이랑도 또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독일 총리가 또 이런 얘기 했겠죠. 빨리 전쟁 종료해라 형. 푸틴 형 이제 그만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제 전쟁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만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도 푸틴이랑도 통화를 했나봐요. 그래서 프랑스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너무 전쟁하지 말고 이제 포기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둘러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이 장기화되고 점령을 못하고 있잖아요. 키이우나 이런 데를 점령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생화학 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나토군이나 폴란드는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생화학 무기 진짜 쓰면은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폴란드가 참전을 하면은 러시아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생화학 무기는 절대 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힘드냐 보면은 러시아 작전을 꿰뚫어보는 뭐 우크라이나 인근에 나토국의 뭐 미국 정보 자산이 총 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러시아의 움직임을 우크라이나한테 다 알려주니까 보고 뭐 거의 매팩 수준이죠.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비를 하니까 러시아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48시간 내에 뭐 푸틴이 점령을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러시아의 비밀 병기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뭐 터키제 뭐 바이락타르 드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탱크를 그렇게 잘 두드려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무기를 서방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걸로 탱크를 다 두드려 잡는다고 합니다. 탱크가 이거에 다 녹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팅어 미사일로 지상 그 항공에 있는 떠다니는 비행기들도 다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트기들도 스팅어 미사일로 다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훈련 부족도 있고, 말로는 뭐 현대화했다는 러시아가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까보니까 뭐 전차도 잘 굴러가지도 않고 다 구닥다리고 이렇게 낡았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도 뭐 군납비리 뭐 이런 거 엄청 심한데 러시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군납비리가 있는데 러시아는 엄청 나겠죠? 그런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래서 뭐 보면은 탱크에 막 자원이랑 다 물자를 실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다 뒤로 빼돌린 거야. 그래서 탱크가 가지도 못하고 지원도 잘 안 되고, 알고 보니까 막 이런 뭐 부품도 뺐는지 막 작전에서 다 투입돼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선이 길어지면은 원래 전쟁이란 게 처음에 가서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정예 무대를 초반에, 최정예 군단이랑 최신 무기를 초반에 투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러시아는 생산력도 없단 말이에요. 생산력도 딸리고 결국은 탱크도 다 이제는 구닥다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80년 막 소련제 막 이런 탱크가 지금은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는 거의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가 힘들어졌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길어지고 러시아 뭐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뭐 14,000명인가? 러시아 그 군인들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발표이고 미국이랑 서방 발표인데, 러시아는 뭐 500 몇 명밖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게, 왜냐하면 그 전쟁 보상을 해야 되니까 유족들에게 다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14,000명이 죽었는데 500 몇 명밖에 안 죽었다고. 왜냐하면 다 실종되고 뭐 안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는 거죠. 배상을 안 하려고 유족들에게.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젤렌스키가 말한 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안 하고 계속 끌면 끌수록 결국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타격, 그 다음에 뭐 푸틴의 입지적인 그런 정치적인 타격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쟁을 하면 할수록 러시아가 지금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그리고 이제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더 많이 러시아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렇게 협상을 해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푸틴은 지금 돈바스나 크림을 체면치레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안 받아들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또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나토 가입 금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군사 자산을 들이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 자산들, 군사 자산들을 여기에 들이지 마라. 그리고 핵무기,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첨단 전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고 저강도 무장만 허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들어주기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협상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나토 가입 금지까지는 우크라이나도 여기까지는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마도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더 협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쪽에 나토 가입 금지는 서로 이제 말을 맞췄으니까 점점 협상이 진전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러시아가 이렇게 피해만 보고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이 돼버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국은 뒤에 뭐 무장 이런 것도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을 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밀려날 수 없어서 결국 나토 가입 금지까지만 이렇게 하고 협상을 보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더 전쟁이 길어지기 싫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돈바스나 이쪽 지역 있잖아요. 돈바스, 루간스크, 도네츠크 있잖아요. 돈바스나 크림반도 이쪽도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러시아에 그냥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우크라이나끼리 또 잘 살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한테도 많이 피해했지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별로 얻을 게 없는 전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기부가 잇따르자 암호화폐 합법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엄청나게 패망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이제 러시아는 이제 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그냥 전락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 큰 시베리아에서 그지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이런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코인 이런 암호화폐 지원을 받고 4차 산업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뭐 발전한 것처럼 발전한 모습, 뭐 미래에서 왔다는 사나이가 이게 사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키이우 강가 사진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발전을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 핵심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엄청나게 못살게 하고 인과응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그 뒤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중국한테도 니네가 만약에 대만을 이렇게 침공을 하면은 니네는 엄청나게 몰락을 할 것이고, 대만은 엄청나게 그 후에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열강들도 이렇게 보고 잘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일단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는 결국은 파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냉정하게 말하는 건 파괴가 있으니까 창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가 이렇게 일으키면서 결국은 더 빨리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제 러시아랑 뭐 중국 쪽 더 견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전쟁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크 저커버도 뭐 인스타그램에 NFT 곧 도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이 여러분 시작이 됐고, 그리고 4차 산업은 디지털 시대, 뭐 NFT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를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나이 많으시는 분들도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변화에 투자를 해야 되면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들어간 뭐 ETF를 투자를 해야겠죠. 4차 산업, 뭐 QQQ나 SPY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나 S&P 500,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거에 투자를 왜 해야 되냐? 4차 산업이 오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유럽들도 이제 전쟁이 날 거라고 다 이제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이제 전쟁이 진짜 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다 고쳐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도 이제는 원전 가동을 10년 연장을 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천연가스 이런 수급 차질이 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원전을 더 중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원전의 군사 공격을 대비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였죠. 원전을 또 러시아가 타격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자위대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깨달음이 있고 다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은행원이 뭐 이제 대출 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A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대체될 직업 중에 하나가 은행원입니다. 은행원. 그래서 저는 제 동기들도 이제 언제 대체될지 모르겠는데 4학년 정도에는 다 이제 명예퇴직 하겠죠. 왜냐하면은 진짜 일반 지점들도 줄어들 뿐더러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은행에 안 갑니다. 안 간 지 꽤 됐어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플이나 뭐 이런 인터넷 상담으로도 다 웬만한 업무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원들도 더 많이 감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어제 미국장이랑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은 강세장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고 이런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도 결국은 저점이다. 나중에 또 올라가서 뭐 이때 살 걸 후회하지 말고 껄무새라고 하죠. 껄무새 되지 말고 쌀 때 이렇게 사자.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